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다. 김지은은 우산을 들고 카페 문을 밀며 들어섰다.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이민지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부탁이야. 우리 수아를 좀 도와줘. 민지가 속삭이듯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아는 민지의 여동생으로 지은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아이였다. 하지만 그날 민지의 부탁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다. 수아가 결혼을 강요받고 있어? 집안에서 정한 남자와. 그런데 수아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내가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든 막아줄 수 있지 않아. 민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수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설렘이었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유명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그녀의 삶은 늘 논리와 규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족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결혼 압박을 가해왔다. 언제쯤 장가갈 거야? 아니, 너처럼 똑똑한 애가 왜 아직 솔로야? 어머니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은은 그런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일에 매달렸다. 민지와의 우정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민지는 30살, 고등학교 교사로 결혼해서 아이 하나를 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수아는 25살, 대학생으로 민지의 집안에서 막내로 귀여움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수아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기다리던 수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가 너한테 부탁했어. 내가 도와줄게. 지은이 앉자마자 말했다. 수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이건 그냥 결혼이 아니에요. 집안 사업 때문에 얽힌 거예요. 아버지가 빚을 갚기 위해 그쪽 집안과 약속한 거죠. 수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지은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몸을 관통했다. 이게 뭐지? 지은은 당황했다. 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동생처럼 느껴지던 존재였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감정이 솟아오르는 걸까? 지은은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수아의 가족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최근 재정난에 빠져 있었다. 상대 집안은 대기업 후계자로 결혼을 통해 빚을 탕감해주기로 약속했다. 법적으로 강제 결혼은 불가능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정신적 고문이었다. 지은은 수아와 함께 가족 모임을 준비했다. 너 혼자서 버티기 힘들어. 내가 변호사로서 조언할게. 지은이 말했다. 수아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 모든 게 뒤집혔다. 수아의 아버지가 지은을 보며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시해. 수아가 여자애로서 책임을 져야지.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요동쳤다. 그녀 자신도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온 터였다. 모임 후 수아와 지은은 공원으로 나왔다. 고마워요, 지은 언니. 그런데 저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수아가 중얼거렸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다른데 무슨 뜻이야? 수아의 뺨이 붉어졌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언니처럼. 그 고백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그녀 자신도 오랫동안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왔기 때문이다. 지은은 수아를 끌어안았다. 나도 그래. 속삭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민지의 부탁으로 시작된 도움은 이제 배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민지는 자신의 여동생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제 지은은 수아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건 우정에 대한 배신이었다. 사회적으로도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가족의 반대, 친구의 시선, 모든 게 그녀를 압박했다. 다음 날, 지은은 로펌에서 상사와 상담했다. 강제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지만 가족 압박은 정신적 학대일 수 있어요. 상사가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메모하며 수아를 생각했다. 수아의 미소, 수아의 눈물. 모든 게 그녀를 사로잡았다. 수아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그들은 서울의 골목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언니를 동경했어요. 강하고 멋진 사람, 수아가 말했다. 지은은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민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옳은 걸까? 지은은 혼자서 중얼거렸다. 가족 모임에서 수아의 어머니가 말했다. 수아야, 내가 결혼 안 하면 우리 가족 다 망해. 그 압박에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내가 도와줄게. 법적으로 싸워보자. 하지만 그 결심 뒤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수아의 가족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모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대학 시절, 지은은 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포기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아팠다. 이번엔 다르게 할게, 지은은 다짐했다. 수아와 함께한 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저희 집안은 보수적이에요. 동성애는 절대 용납 안 해요. 수아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어. 그 대화는 두 사람을 더 가까워지게 했지만 동시에 위험을 예고했다. 민지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지은아, 수아랑 왜 그렇게 자주 만나? 그냥 도와주는 거 맞아?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대답을 미뤘다.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의 선택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었다. FIR 1의 끝에서 지은은 수아에게 키스했다. 그건 임펄즈였다. 하지만 그 키스는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 키스 후 지은의 마음은 혼란의 소용돌이었다. 수아의 입술이 닿았던 감촉이 생생했다. 미안해, 수아야. 나 이 통제를 잃었어. 지은이 중얼거렸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언니. 저도 좋아해요. 그 고백은 두 사람을 더 깊이 엮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음 날, 지은은 로펌에서 수아의 케이스를 준비하며 가족 압박의 법적 근거를 찾았다. 정신적 학대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녀의 동료가 조언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안도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다. 민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수아가 요즘 이상해. 너랑 만난 후부터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냥 상담해주는 거야? 걱정 마, 의 거짓말이었다. 지은은 수아와의 만남을 숨기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언니, 만약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아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비주류였다. 직장, 가족, 모든 게 위협받을 터였다. 지은의 가족도 압박을 가해왔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이번에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 있어.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 바빠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아를 생각했다. 이중생활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수아의 가족 모임에서 지은은 변호사로서 참석했다. 수아 씨의 결혼은 본인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강제는 불법입니다. 지은이 말했다. 수아의 아버지가 노려봤다. 너는 왜 끼어들어? 우리 가족 일인데. 그 말에 지은은 움츠러들었지만 수아를 위해 버텼다.
모임 후 수아와 지은은 호텔로 피신했다. 고마워요, 언니.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어요. 수아가 안겼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향을 숨겨왔다. 학교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소문나서 왕따 당했어요. 수아의 눈물이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은도 털어놨다. 나도 대학 때 사랑했어. 하지만 포기했지? 후회해. 그 대화는 두 사람의 유대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위험을 키웠다. 다음 주, 민지가 지은의 집을 찾아왔다. 솔직히 말해. 수아랑 무슨 사이야? 민지의 눈이 날카로웠다. 지은은 당황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다. 수아가 너에 대해 말하더라. 이상한 눈빛으로 민지의 말은 지은을 공포에 빠뜨렸다. 우정이 깨질까 봐 두려웠다. 지은은 수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조심해야 해. 민지 언니가 의심해. 수아의 답장은 간단했다. 알았어요. 하지만 포기 못해요. 지은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사랑과 우정, 어느 쪽을 선택할까? 사회의 시선은 그녀를 비난할 터였다. 로펌에서 동료가 말했다. 요즘 LGBT 권리가 좀 나아졌지만 아직 멀었어. 그 말은 지은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주었다. 수아와의 데이트에서 그들은 서울타워를 올랐다. 여기서 보면 모든 게 작아 보이네. 수아가 말했다. 지은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우리 사랑도 이렇게 작아 보일까? 하지만 그 순간 민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수아 어디 있어? 집에 안 왔어. 지은은 거짓말을 했다. 모르겠어. 죄책감이 지은을 괴롭혔다. 그녀는 수아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압박의 기록. 지은이 말했다. 수아는 가족 채팅 로그를 보여줬다. 결혼 안 하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 메시지는 충격적이었다. 지은은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다. 밤에 수아와 함께한 시간은 달콤했지만 아침이 되면 현실이 덮쳤다. 민지가 수아를 다그쳤다. 지은이랑 왜 그렇게 붙어 다녀? 이상한 소문 날라. 수아는 부정했다. 그냥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민지는 확신했다. 너 여자 좋아하지? 그 말에 수아는 창백해졌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건 안 돼. 수아는 울며 지은에게 달려갔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수아를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가족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어머니의 반응을 상상했다. 내가 여자를 미쳤어. 그 상상만으로도 지은은 떨렸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관이 그녀를 옥죄었다. FILE의 클라이맥스에서 민지가 지은과 수아를 마주쳤다. 카페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배신의 순간이 시작되었다. 민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아, 내가 내 동생을 이게 부탁한 도움인가? 민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수아가 앞으로 나섰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랑해. 그 말은 민지를 무너뜨렸다. 사랑. 이 미친. 우리 가족을 망치려는 거야. 민지는 울며 자리를 떴다. 지은과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끝났어. 지은이 중얼거렸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정의 상실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다음 날 수아의 가족이 소란을 피웠다. 민지가 모든 걸 털어놓은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수아를 불러들였다.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당장 그만둬.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저 못해요. 아버지는 분노했다. 집에서 나가.
수아는 짐을 챙겨 지은의 집으로 왔다. 언니, 저 이제 갈 데 없어요. 지은은 수아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은의 로펌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가 물었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한 소문 들리던데? LGBT, 지은은 부정했지만 불안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그런 건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수아의 케이스를 포기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사랑이 그녀를 붙잡았다. 함께 버티자, 지은이 말했다. 수아는 고마워했다. 언니 덕분에 강해졌어요. 그들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가족을 상대로 한 보호 명령 신청.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 파탄 났어. 배신자,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민지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미안해, 민지야. 하지만 사랑은 선택할 수 없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너 인해 동생을 이용한 거잖아,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심이야.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다. 우리 집안은 보수적이야. 수아가 내 덕에 고통받아. 그 대화는 우정을 더욱 멀어지게 했다. 사회적 압박이 커졌다. 수아의 친구들이 그녀를 피했다. 너 레즈비언이야? 이상해. 그 말들이 수아를 상처 주었다. 지은은 수아를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뉴스에서 LGBT 시위가 보도되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지은은 자신의 내적 갈등을 느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모두를 아프게 하면서. 수아의 가족이 소송을 걸어왔다. 수아를 선동한 죄로 지은은 변호사로서 대응했다. 법정에서. 이건 가족의 학대입니다. 수아 씨의 자유를 존중해야 해요. 판사가 물었다. 증거는 지은은 채팅 로그를 제출했다. 하지만 상대 변호사가 말했다. 이건 문화적 차이예요. 한국 전통에서 결혼은 의무, 그 말은 지은을 분노케 했다. 그녀 자신도 그 전통의 피해자였다. 법정 후, 지은과 수아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언니, 고마워요. 하지만 민지 언니가 너무 미워. 수아가 말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민지도 아파. 우리 선택의 대가야. 그 밤 그들은 서로를 안으며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다음 날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소문 들었어. 내가. 여자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미안해. 지은이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그만둬. 가족의 반대가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수아에게 말했다. 잠시 떨어져 있을까? 수아는 울었다. 안 돼요. 언니요. 하지만 지은은 고민했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포기할까?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판단했다. 로펌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개인사 때문에 일에 지장 주지 마. 그 압박이 그녀를 짓눌렀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수아야, 함께 도망치자.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배신이었다. 민지에게, 가족에게. FIL이 3회 끝에서 수아의 가족이 지은을 고소했다. 유괴죄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고소장이 날아왔다. 지은은 로펌에서 그것을 받으며 떨렸다. 이게 무슨. 수아의 가족이 그녀를 유괴죄로 고발한 것이었다. 수아를 선동하고 데려갔다고. 지은은 분노했다. 그녀는 동료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 증거 없어. 동료가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 컸다. 뉴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변호사가 동성 연인과 엮여 소송. 이지은의 이름이 검색어에 올랐다.
수아는 공포에 질렸다. 언니, 미안해. 내 탓이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사랑의 대가야. 그들은 함께 대응을 논의했다. 하지만 민지가 증인으로 나섰다. 지은이가 수아를 꼬드겼어요. 민지의 증언은 지은을 배신했다. 민지야, 왜? 지은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우정이 완전히 깨졌다. 법정에서 지은은 변론했다. 이건 사랑입니다. 강제 결혼이 문제예요. 하지만 판사는 보수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말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내 선택이 모두를 파괴했어. 밤에 수아와 함께한 시간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언니, 포기하지 마요. 수아가 말했다. 지은의 가족도 등을 돌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그만둬. 지은은 울었다. 아빠, 저 사랑해요. 하지만 이해는 없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이 그녀를 비난했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지은아, 이해 못해. 그 말들이 그녀를 고립시켰다. 수아도 고통받았다. 대학에서 왕따가 되었다. 레즈비언이래 소문이 퍼졌다. 수아는 지은에게 매달렸다. 언니, 버틸 수 있을까? 지은은 대답했다. 함께라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로펌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로 지은은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 고립된 상황에서 지은은 LGBT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상담 부탁해요. 단체 멤버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어요. 싸워보세요. 그 말은 희망을 주었다. 지은과 수아는 함께 시위를 준비했다. 우리 권리를 주장하자.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거세졌다. 민지가 수아를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랑 끝내. 수아는 거부했다. 언니, 미안하지만 못해. 민지는 울며 떠났다. 법정 판결이 다가왔다. 지은은 최종 변론을 준비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우리를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판결날, 무죄가 선고되었다. 증거 부족의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승리는 쓰라렸다. 민지와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했다. 판결 후, 지은과 수아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희생이었다.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다. 새로운 도시에서 지은과 수아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밤마다 지은은 민지를 생각했다. 미안해. 수아도 가족을 그리워했다. 아빠, 엄마. 용서할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권리 변호사로. 그 일은 그녀에게 목적을 주었다. 시간이 지나며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나왔다. 희망이 있어. 수아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우리 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아팠어. 민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민지야, 만나자.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배신의 상처가 깊었다. 수아의 가족도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수아야, 집에 와. 수아는 망설였다. 엄마, 지은 언니와 함께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이해 못해. 하지만. 건강히 지내. 그 말은 작은 희망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가족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엄마, 용서해줘. 어머니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사회적 변화 속에서 지은과 수아는 강해졌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우리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도와요.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이 있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은은 그 논쟁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옳았을까? 아니면 이기적이었을까? 마지막으로 지은은 수아와 함께 산책했다. 수아야, 후회 안 해. 수아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언니와 함께라면 그 말은 지은에게 평화를 주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고 개인의 희생은 컸다. 결국 사랑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을까?